책을 읽어주는 남자 8월 6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내용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21세기형 비즈니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진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던지는 그 물망은 매우 넓습니다. 이 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데 이들은 온갖 피부색, 종교, 연령, 배경, 경험, 기술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형 사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부의 구축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부의 미래는 인류 전체의 재정적인 행복을 증진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개척해야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비즈니스 가치관이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런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지지하는 것은 그저 기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훌륭한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원하고 알리는 데 큰 힘을 쏟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부를 구축하는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 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은 누구나 부를 공유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매우 민주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추진력과 의지,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의 학벌, 현재 소득 수준, 인종, 성별, 외모, 집안 배경, 인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배움, 변화, 성장을 갈망하는 당신의 의지, 사업 소유주가 되는 과정의 굴곡을 견뎌낼 수 있는 근성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훌륭한 개념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즉 여러모로 볼 때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침내 산업화 시대가 끝났다는 현실이 세상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늘어가는 세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의 성취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덕분에 자신의 삶과 재정적인 미래를 지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 함몰된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뛰어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은 곳곳에 진출하여 이 사업이 널리 퍼지고 성숙해 나갈 것이라는 게 나의 예상입니다. 앞서는 나는 토마스 에디슨이 훌륭한 전구를 발명해서가 아니라 전구를 확산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에디슨은 그가 세운 회사는 헨리라는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헨리는 전혀 다른 발명품, 당시에는 실용이 효과가 별로 없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으로 에디슨과 유사한 맥락의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듯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자동차의 운명을, 나아가 인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급진적인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자동차는 진귀한 물건이자 부자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부자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포드는 자동차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산 비용을 과감히 낮추고 조립 라인을 도입하여 표준화처럼 저렴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포드사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 가격을 크게 낮췄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의 임금을 지불했고 이익분배 제도를 통해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재분배를 하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3천만 달러라니 과연 상상이나 됩니까? 포드는 자동차를 민주화하자라는 비전을 품었으며 이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운 좋은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던 부를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에게나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업계 내에 강매하는 사람이나 사기꾼도 간혹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비윤리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구조적 특성을 볼 때 대단히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시스템을 통해 부를 창출합니다. 비판자들의 말을 귀념치 말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그다지 적합한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른 이들이 부자가 되도록 도와야만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접근법은 과거 토마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가 이룬 업적만큼이나 혁신적입니다. 구조 특성상 이것을 타인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이죠. 나는 덮어놓고 탐욕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약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가 균형 감각을 잃은 채 상승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형태는 용인될 수가 없죠.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성상 관대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성취가 타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장에도 기여해야만 가장 큰 만족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와 같은 관대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 사업은 다른 동료들을 도와야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커다란 부와 재정적인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유롭고 관대한 방식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당신 내면에 있는 핵심 가치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나는 헬리콥터를 조종하면서 전쟁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공평입니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간극이 넓어질수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는 어려워지죠. 우리는 평화라 외치는 거리 행진을 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평화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평화를 소리 높여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외치는 평화를 실제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표가 거대하기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그것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네트워크 기업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대도시들에서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빈곤의 늪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재정적인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전통적 기업들이 충분히 소비 능력을 가진 부자들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고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부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 공평한 기회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21세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